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본 거래소 해킹이 가상자산 시장의 악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4년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해킹 사건이 해결되기도 전에 4,200억 원 상당 가상자산이 또 해킹당했죠. 일본에서 거래소 해킹으로 발생한 누적 피해액은 해킹 당시 가격 기준으로 1조 5,2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해킹 규모는 지난 2018년 코인체크 해킹에 이어 큰 규모에 해당된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주말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쭉 저희 코즈부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해군연구소가 자체 블록체인 기술인 파라노이드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개발할 민간 부문 파트너를 찾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파라노이드는 당초 해군 항공기 프로그램을 위한 항공전자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파라노이드를 사용하면 모든 중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 악성 코드 변경 및 기타 사이버 공격을 즉시 탐지할 수 있습니다. 파라노이드는 현재 미국 국방부의 기술 이전 파트너인 테크링크를 통해 민간 기업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파라노이드에 대한 라이선스 또는 공동 R&D 계약을 신청하게 되면 테크링크의 전문가가 무료 상담과 해군 관계 촉진을 제공하는 시기라네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바이낸스의 창업자 창펑자오가 자금 세탁 혐의로 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아 캘리포니아 롬포크의 연방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징역형 4개월은 연방 검찰이 요구한 3년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입니다. 창펑자오는 선고 전 적절한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한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창펑자오는 지난 11월 미국 정부와 합의를 통해 바이낸스 CEO 자리에서 물러났죠. 하지만 여전히 바이낸스 지분의 약 90%를 보유한 대주주 지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범죄 혐의에는 바이낸스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활동 수익 등과 관련된 거래를 처리하도록 허용한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홍콩의 증권감독위원회가 오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홍콩 내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VATP를 획득한 거래소 2곳과 라이선스를 신청한 거래소 17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6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재개방한 홍콩은 이 규제안 설립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시장 조성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 일환으로 홍콩 당국은 홍콩 내 거래소 운영에 SFC 인가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SFC가 정한 거래소 라이선스 획득 심사 기준은 이 명확한 상장 기준 제시, 자금 세탁 방지 준수, 독점 거래 금지법 준수, 위험 리스크 관리 능력입니다. 홍콩은 올해 4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는 한편 미국보다 먼저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출시하면서 미국에 맞서 본격적인 디지털 자산 생태계 경쟁에 나선 상태죠.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0.82% 상승하고 있습니다. 9,613만 4천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0.28% 하락하고 있습니다. 530만 1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0.55% 하락하고 있습니다. 722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이 네이버 앨리스 60.83% 상승하고 있습니다. 3,580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펠라즈 52.74% 상승하고 있는데요. 5,720원의 가격입니다. 로아코어 16.26% 상승해서 48.56원. 마인즈 오브 달라니아 12.96% 상승해서 279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레이시 12.18% 상승하고 있습니다. 95.48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웨이브 28.58% 하락하고 있습니다. 2,367원입니다. 그로스톨코인 10.44% 하락해서 635원. 메탈 7.52% 하락해서 2,213원입니다. 식스 7.49% 하락하고 있습니다. 55.86원. 신세틱스 7.14% 하락해서 3,734원의 가격입니다. 네, 우리 코즈부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많고 많은 코인들 중에서 우리가 시장에 알아야 할 이슈들 실시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티라노 전문가님과 함께 2부에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어서 오세요라고 하기에는 좀 웃긴 것 같지만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다시 뵙겠습니다. 티라노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지 이런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티라노 사단의 노란톡방에서는 티라노 사단만의 지표를 활용해서 실시간 전략부터 진입과 손절가, 고급 정보들 전부 아낌없이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노란톡방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노란 톡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1일 시황 전달해 드리고 있고, 또 특히 아까 네.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신호등 지표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그쵸. 해요. 네,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 언제 사야 될지 또 언제 지지 받을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또 맞는 지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코인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티라노 사단 코즈부투데이가 여러분의 코인 해결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 더 갈 수 있을까? 아, 나도 저 지표를 활용해서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캔하신 다음에 참여코드 7979를 누르시면 우리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궁금증이 생기신 부분들 질문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도 우리 티라노 전문가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전략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질문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서서 일부에 설명드렸었던 지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거래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표에 대한 부분도 무료로 배포해 주시고 계시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겠죠.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DMM 비트코인에서 이 482억 엔 규모의 비트코인이 부정 유출된 소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244억 원 어치의 돈인 겁니다. DMM 비트코인 측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라고 밝히면서요. 이 고객들의 손실분을 회사 자체 자금으로 전액 보증한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고객 보호를 명령했고요. 이번 사건은 일본 암호화폐 관련 유출 사고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라고 합니다. 이 마운트 곡스는 2014년 85만 개의 비트코인을 해킹으로 탈취당한 후 수습 과정에서 비트코인 20만 개를 발견해서 상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는 10월 31일까지 비트코인 무려 14만 2천 개 등을 채권자한테 갚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환 계획이 잠재적인 매도 압력으로 이 작용해서 가상자산 시장의 악재로 꼽히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DMM 비트코인 사례 역시도 향후에 이 상환 과정에서 시장에 잠재적인 매도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는데 전문가님께서는 비트코인 향후 방향성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현재 차트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좀 안 좋은 소식이 전달이 되었었는데 일단 차트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잘 수습도 되었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부분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었다가 이제 오늘자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대세에는 크게 지장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일단 작도부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또 오랜만에 출연이고 하니. 자, 우선 이런 식으로 작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상승 추세선 하나가 올라와 주고 있고 그다음 하락 추세선 하나 내려와 주고 있고 그래서 삼각 수렴의 형태를 얼추 만들어 주고 있다라고 아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이제 양봉으로 상승 추세선 하단부의 반등 올라와 주면서 하락 추세선 상단부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양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하나 작도를 해보고 갈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작도를 했을 때 크게 상승 추세선 하나 올라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작은 상승 추세선과 작은 하락 추세선이 만나는 구간까지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가장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를 돌파해 주느냐 못 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평선 관점에서 정배열 상태를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구간이 22평선과 62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온 후에는 지지받고 전반적으로 올려줄 희망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큰 시간봉 단위에서 하락 반전의 쌍봉 패턴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계속 좋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크게 문제 없이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또 지금처럼 좀 좋은 양봉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큰 관점에서 볼 때 좀 다른 지표들도 좀 방송에서 봐드릴까 해요. 10년 채권 지표인데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채권 지표가 하락하면은 비트코인 시장이 올라가고 상승하면은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다 계속 그렇게 흘러가나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면 된다고 좋죠. 채권 차트를 특히 미국 채권 차트를 보고 미국 채권 차트가 조금 선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했는데 이제 이게 아마 쉬는 구간도 있긴 한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오늘 기간만 봤을 때 이제 채권 차트가 좀 하락을 해주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차트는 이제 상승해준 모습까지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과 좀 더 이제 그쪽에 물렸던 돈이 또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이런 심리 때문에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자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뭐 은행에 맡기느냐, 뭐 주식 쪽, 코인 쪽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느냐, 부동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채권 차트상으로는 상승 추세가 같이 또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약간의 반등 가능성이 조금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예를 들어 20고가, 저가 2평 저희가 많이 보는 단기 추세 지표인데 현재 고가 2평은 돌파해주진 못하고 있어요. 22평 상승 일지연이라도 그래서 채권 차트가 반등을 해주게 된다면은 비트코인도 여기 20고가 2평에서 이렇게 맞고 빠져버리는 형태로 조금 더 응축 이어나갈 수도 있고 만약에 조금 더 하락해준다면 돌파해주면서 정고점 돌파해주면서 재차 좀 정배열 상태에서 상승 추세를 좀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차트만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각 수렴을 상승 돌파하면 정고점 돌파도 이제 슬슬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제 여기서 재차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좀 볼 수도 있는 네. 위치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아까 나눠드리고 있다는 신호등 지표도 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네, 신호등 지표상으로는 네. 정배열 상태고요. 워낙 좋은 상태고 자 네. 이런 차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신호가 떠난다 했죠? 일단은 저기 이 검정선 위쪽에 있는 게 좋고 상승 추세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으니 그렇죠. 여기 초록색에서 상승 추세. 그렇죠. 네. 지금 상승 너무 좋은 때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에 있고 네. 이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등장했을 때 매수를 해야 그쵸. 된다. 그 매수 신호는 네이처 지표. 그렇죠. 네이처 지표죠. 네. 그 네이처 지표를 조금씩 확인을 해보면은 아직 일봉 단위에서 신호는 나오진 않았어요. 일봉 단위에서 신호가 나오려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봉 네. 단위에서 본다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티라노 신호 나와주고 잘 올라주고 있긴 한데 여기 구간에서는 아직 좀 나와주지 않고 있는 모양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6시간봉 이렇게 내려가 보게 된다면은 네. 아직은 좀 노란색 구간에도 존재하고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일봉 단위로는 상승 추세가 명확합니다. 이거는 네. 부정할 수는 없고 근데 이 상승 추세 중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조금 천천히 봐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큰 추세는 대세는 상승 중인데 이제 부분적으로 채권 차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당장의 차트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삼각 수렴 돌파해준다면 고점 네. 돌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비트코인 상황, 앞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예측까지도 좀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얻어 가셨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코인 시장이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런 궁금증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단기적인 매매, 이 가격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방향성을 한번 체크를 해본다고 했을 때 이따가 네. 밤 11시쯤에 이제 미국 PMI, 그 제조업 PMI 지수가 네. 발표가 돼요. 오. 이제 발표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반등이 좀 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밤 11시에 아마 이슈가 존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네. 9시 17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1시간, 2시간 정도 이후에 여기서 막 급락이 나오던가 급등이 나온다던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지수 발표 같은 거나 어떤 네. 이슈가 있을 때 조금 전, 한 몇 분 전에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둠의 경로로 매매하시는 분들 가끔 있을 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차트에 따라서 아마 차트만 네. 보더라도 충분히 어떤 형태가 나올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걸 듣고 어떻게 네. 반응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PMI 지수가 예상보다 높으면은 예상보다 높게 되면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조금 적게 되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면 금리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은행 쪽에 돈이 계속 맡기기 때문에 코인 쪽으로는 투자 심리가 좀 더 줄어든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PMI 지수가 PMI 지수가 이제 예상보다 네. 높게 되면은 코인 쪽엔 안 좋은 상황이고 이제 그 반대는 이제 예상치보다 낮게 되면 코인 쪽에 호재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잘 따라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반응 같은 경우 뉴스 네. 어떤 그 발표하는 그 방송이 있잖아요. 방송에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네. 결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듣자마자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 좀 반응하기 힘들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거의 스캘핑의 형태로 1분, 2분, 3분? 빠르면 뭐 길면 5분까지의 좀 정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네. 내가 정보를 알고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같은 정보를 활용해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사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저희와 함께 또 반응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저희는 그런 어떤 이슈에 대한 반응을 좀 덜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일단, 차트로 이렇게 그쵸. 먼저 선행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1시간봉 차트 잠깐만 보고 갈게요. 네. 우선 1시간봉 차트상으로 확인해 보았을 때 네. 240평선이 현재 하락 중이었다가 상승으로 돌았죠.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급등이 확 나와버릴 수도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5분봉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현재 5분봉 추세는 네. 확실하게 이제 신호등 지표와 같이 본다 했을 때도 개구리도 떴네요. 그래서 개구리 한참 전에 뜨긴 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신호 자체는 단기적인 반등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신호가 등장한 이후에 한 캔들 4-5개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지금 상승 추세고 그래서 이제 발표에 따라서 물론 변동폭이 있긴 하겠지만 이제 발표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좀 하락 예상치보다 하락을 나타낼 확률이 조금
높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11시 구간에 이제 급등 급락 조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셔서 지금 바로 어떻게 우리 방송 끝난 이후에 매매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께서도 많은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트코인 봤으니 이더리움도 살펴봐야겠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달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이 30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이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요. 이 크립토 퀀트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 6월 2일 사이의 거래소의 이더리움 양은 약 79만 7천 개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30억 2천만 달러 어치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거래소에 이 보관된 유통 이더리움 공급량 비율도 10.6%로 이 수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레이도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이 구조적 매도 압력이 없기 때문에 수요 압력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이 채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때때로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는 반면에 이더리움 검증자들은 비트코인 채굴자들과 동일한 운영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더리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더리움 차트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우선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핵심이 되는 부분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매도할 물량 자체가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예금에 넣는다. 네. 이제 코인에서는 스테이킹이라고 네. 하는데 개인 지갑으로 뺄 수도 있고요. 스테이킹은 어쨌든 뭐 예금에 넣는 개념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소에 매도할 이더리움이 없다. 아. 그 말은 즉슨 가격이 네. 떨어질 것보다 좀 더 살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그렇죠. 의미한다라고 볼 수 소중하니까. 있겠죠. 그렇죠. 네. 이제 승인도 됐고 약세도 네. 없고 이제 팔 이유가 없겠다 하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빼고 네. 있다라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와 더불어서 차트를 동시에 보게 된다면은 네. 차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일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물론 불신호가 좀 등장해줬긴 했지만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RSI의 고점 신호를 나타내는데 RSI의 고점 신호는 이제 단기 고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고점 갱신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요만큼 자체를 응축, 횡보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까 배웠던 거 횡보 추세, 박스 추세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보고서 이렇게 차트 같이 보니까 훨씬 이해가 쉽네요. 네, 좋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현재는 폭발 이후에 응축에 들어선 상태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응축 끝에는 응축 다음에는 폭발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게 하락 폭발일지 상승 폭발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단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거래량도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때 펌핑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강한, 있는 네. 그렇죠. 이때 ETF 승인 네. 이 기대 심리 때문에 기대 심리로 이렇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 캔들 자체에서 이제 막 10시에 발표한다 했다가 네. 취소했다 이것 때문에 이때 캔들이 위아래로 난리 났던 거고 네네. 결과적으로 좀 좋게 발표가 나고 올라줬다가 다시 응축 아마 이때에 이미 기대감이 이때 네. 75% 발표였죠. 네. 기대감 올랐다. 그때 이미 정말.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횡보 응축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급락이 나온다는 매도 물량은 이제 어쨌든 네. 빼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현재 차트를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명확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단기 추세로 본다면은 네. 비트코인보다 좀 추세가 안 좋긴 합니다만 어쨌든 응축 횡보 구간에 들어섰고 일본 단위에서 29가일평을 지지받고 어떤 네. 액션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틀 3일 안으로 아마 만나게 될 거고 그 이후에 어떤 이 응축의 방향성이 나타나거나 혹은 조금 더 22평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상승 폭발 기대보다는 이제 약간의 횡보가 좀 더 길어질 수 있겠다. 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폭발 타점은 이틀 3일 정도 뒤에 일봉의 29가일평을 지지받고 나서의 액션이 위로 뚫어주면 상승 폭발, 고점 갱신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차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2, 3일 이후에 우리 차트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폭발이 나올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역시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기적인 매매 타점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11시에 지표 지수 그 PMI 네.
발표에 따라서 액션이 또 벌어질 것 같긴 합니다. 네. 1시간봉 차트로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은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평선 차트가 복잡해 있죠. 차트가 보기 지저분하다. 네.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네. 지저분하면은 대충 횡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올라가고 간단하네요. 있으면은 상승 네. 추세고 잘 떨어지고 있으면 하락 추세인데 네. 이런 식으로 지저분한 상황이면은 횡보 추세, 박스권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봉 단위 혹은 4시간봉 단위에서는 상승 추세인 게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이 1시간봉 단위, 짧은 시간봉 단위에서 응축이긴 하지만 상승 추세 중에 응축 중이기 때문에 상승 폭발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추세를 이거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호등 지표와 함께 본다면은 지금은 크게 응축 구간인 것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네. 이 밴드 안에, 박스권 안에, 신호등 밴드 안에 들어가 있고 돌파하고 요 구간까지 돌파해주면서 초록색 구간, 1시간봉의 초록색 구간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재차 상승 쪽으로 추세가 확연히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가격대는 3,840불대가 확실히 보여지긴 하네요. 요 네. 구간대. 그래서 요 구간대를 이제 아마 펑 하고 돌파해주고 만약에 이제 지수에 의한 발표에 의한 잠깐의 매수세였다면 꼬리 달고 다시 복구해지게 되는데 그런 구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웬만해서는 지금 좀 더 매수 쪽으로 가져가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 이제 발표에 따라서 펌핑도 한번 나와줄 법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매수 관점으로 좀 살펴보시는 편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표 이후에 우리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까지도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우리 티라노 사단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이 네이버 앨리스 60.69% 상승하고 있습니다. 3,577원입니다. 펠라즈 52.47% 상승하고 있습니다. 5,710원입니다. APNFT 16.67% 상승해서 0.0007원. 마인즈 오브 달라니아 14.17% 상승해서 282원입니다. 로아코어 13.1% 상승하고 있습니다. 47.24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웨이브 28.27% 하락하고 있습니다. 2,377원입니다. 그로스톨 코인 10.58% 하락하고 있습니다. 634원. 메탈 7.61% 하락해서 2,211원입니다. 신세틱스 7.44% 하락해서 3,722원. 어댑터 토큰 6.64% 하락해서 4.611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마이 네이버 앨리스 60.83% 상승하고 있고요. 펠라즈 53.94%, 온도 파이낸스 3.15%, 마인즈 오브 달라니아 13.77%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크게 하락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램코인 그리고 웨이브코인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웨이브코인 가격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웨이브코인 28.82%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2,359원으로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죠. 네, 웨이브 코인과 램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낸스 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소식에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것인지 또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마지막 상패 빔을 노려봐도 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이 두 코인들 차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신지 이런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웨이브 코인을 현재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랑 낸 동시에 한번 진행을 네.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차트만 먼저 보고 있으니까 보게 되면 상승 추세선이 이렇게 크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네. 이탈까지 해버렸죠. 결과적으로 이 차트가 무의미할 정도로 큰 악재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낸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고 압도적인 1등이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압도적인 1등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됐다라는 거는 크게 이제
엄청난 악재인 네. 거고 이제 이 코인 자체가 이제 거의 죽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악재예요. 그쵸, 엄청난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국내 거래소에는 아직 상장이 되어 있어서 그 악재에 더불어 상패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당연히 뭐 없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국내 거래소에서의 상패 빔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네. 이제 뭐 상패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락할 것 같다에 대한 압박감은 일단은 네. 당장은 그래도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거치고 나서 네. 국내 거래소도 상장 폐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안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해외 거래소에 있는 어떤 이제 웨이브나 nem코인 같은 경우를 국내 거래소에 옮겨서 매도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그런 경우는 좀 드물 것 같고요. 굳이 한국 거래소로 오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포인트는 이렇게 급락이 워낙 엄청난 큰 악재들로 급락이 나온 코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여기서 갖고 있던 어떤 특정 큰 물량 갖고 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뭐 상패, 국내 거래소 상패 이슈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횡보하면서 펑 쳤다가 다시 빠지고 이런 식의 이슈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웨이브 코인과 넴코인 두 개 동시에 적용을 시켜 보았을 때 네.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하고 그냥 지금 바로 이렇게 손절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네. 아직 1시간봉 단위로 보면 약간의 저점 신호를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횡보를 해주면서 한 번 팍 튀었다가 떨어지는 네. 이런 거를 하나 노려볼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한 번 팍 튄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상승은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웨이브 넴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34원대인데 네. 네, 여기서 한 20%도 안 목이 되는 메이신 정도. 건가요? 네? 네, 목이 메이신 슬프신 건가요? 그러니까요. 장례식장에 온 것 같긴 한데 네. 네. 어찌됐든 지금 워낙 안 좋고 올라올 때마다 매수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만약에 아직은 도저히 못 팔겠다. 난 이거 한 번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지금 당장 저점 구간 있죠. 33.5원을 마지막으로 손절 구간을 잡고 여기 이탈하면 이렇게 빠지려나 더 빠지려나 보다 매수세 안 들어오려나 보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만약에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팍 튀어 오르게 된다면은 플러스 현재 기준가 한 3원에서 4원 정도 넴 같은 경우는 위에서 바로 매도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넴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10% 현재기가 기준으로 10% 20% 정도 네. 꼬리다가 크게 올라와 준다면은 그럴 때 매도를 바로 고려를 해보시는 편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선택의 순간이라고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네. 지금 저점 구간에 손절을 잡아두고 한번 팍 튈 때 무조건 팔아야지 라는 전략을 가지고 손실을 최소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세워가면 될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실시간 하락이 크게 나온 종목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또 더 중요한 시간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코인들을 실시간으로 봐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을 쭉 보시면서 나도 내가 가진 종목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7979 누르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 티라노 전문가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전략 세워주고 계시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이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걸까라는 궁금증 생기실 수 있는데 티라노 전문가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종목도 밝혀주실 거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질문 코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UFO44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펠라즈는 어떤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펠라즈 오늘 급등 코인이었죠. 가격 먼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펠라즈 55.94%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840원으로 가격을 만들고 있네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펠라즈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펠라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란 톡방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네. 바로바로 분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매수가도 남겨주셨네요. UFO44님께서는 매수가 4,077원이라고 남겨주셨어요. 현재 펠라즈가 5,840원이니까 이제 수익을 좀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우선은 일봉 단위에서 5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급등이 나온 코인들은 완전 작은 시간봉을 단위로 들어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시간봉 단위로 보게 된다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펌핑이 나왔고 아마 중간에 들어가셨다거나 아니면 위에 물려 계셨는데 네. 의도치 않은 행운으로 펌핑이 나왔다거나 이럴 수도 네네. 있죠. 네.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선택지는 저는 좀 쉽게 볼 수 있는 게 홀딩을 할 수도 있다고 보긴 해요. 근데 손절을 네. 여기 지금 폭발 나오고 바닥을 조금 다지고 펌핑 다시 한번 나와준 구간이 이 구간인 것 같은데 가격대가 5,220원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익 실현을 못하고 내가 손실로 바뀌면 어떡하지? 그게 가장 고통스럽거든요. 내가 네. 만약에 지금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도 뭐 플러스 20-30%를 난 분명히 눈으로 봤는데 이게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어? 그러면 더 못 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익 보존이라는 스킬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200원 정도대에 여기 매물대 구간 있죠. 네. 이 구간은 재차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본전대까지도 오는 게 크게 무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5,200원대를 가장 기준으로 이 보존을 걸고 남은 거는 좀 홀딩해 보시는 전략도 가져가 보시는 편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예 5분봉 단위로만 보게 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확실히 좀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약간 존재하긴 해요. 5분봉 단위로 240평선을 꺾여 주었고 이탈하고 저항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매도를 해도 무방하긴 합니다만 뭔가 조금 더 욕심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 하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200원대 로스를 잡아두시고 계속 네. 끌고 가는 전략. 운이 좋다면 이렇게 펑펑펑 더 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대차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게 되면은 이제 혼란이 찾아오거든요. 나는 분명히 네. 플러스 30%, 20%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5,200원 구간에 스탑로스를 걸고 홀딩을 해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네. 아니면 조금 더 짧게 본다면 5,600원 이탈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해요. 5,400원도 여러 가지 존재하긴 하는데 깔끔한 건 5,200원 손절을 걸어 두시고 홀딩에 나간다면 다시 한 번의 펌핑들을 노려볼 기회 정도는 생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을 좀 세워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올라올라트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빅타임 평단가 574, 아치로트 평단 320, 울트라 평단 226 분석 부탁드리면서 전망 램코인까지도 해주셨었네요. 우리 일단은 빅타임부터 살펴봐야겠죠. 빅타임 현재 가격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네, 빅타임 1.23%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30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빅타임의 차트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올라트님께서는 평단가 574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빅타임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아쉬웠던 부분이 빅타임을 때 한 3월 달에도 저한테 네. 질문을 주셨었어요. 톡방에서도. 네. 근데 그때는 저는 분명히 좀 안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네. 갖고 계셨어가지고 그 다음에도 남자 중에 남자.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소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네, 제 말을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확실히 전 참고하시면 좋고 네. 제 관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때는 이제 안 좋다고 말씀드렸었고 네.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계속 문의를 주셨어가지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차트적으로만 본다면 일단 하락 추세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마지막쯤 질문 주셨을 때가 요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팔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평 지지도 존재해지고 있고 네. 상승 하락수의 기원 패턴 기억하실까요? 그럼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네. 내리꽂는 거죠. 그렇죠. 그럼 좀 어려운 질문. 네. 하락수의 기원 패턴 좋은 패턴일까 아닐까요? 하락세기는 좋은 패턴이죠. 이걸 왜 좋죠? 돌파하면 뽕 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맞죠? 네, 이제 네. 완벽하게. 네, 박수 가르쳐 주세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하락수의 기원 패턴이 저점 구간에서 등장을 해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 쪽의 패턴이고 네. 중요한 건 돌파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돌파까지 마무리해주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큰 단위, 일봉 단위에서 이제 더 이제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막 이렇게 계속 네. 빼는 형태가 있죠. 이게 네네. 급락도 아니고 천천히 빼는 그게 최악의 차트라고 보는데 네. 최악은 면한 상태라고 보여지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구간 중에 하나가 여기 62평이랑 구름대가 두꺼우면은 네. 저항을 받을 거다라고 아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영차 올라가고 있네요. 뚫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뚫은 거죠. 지금은 뚫었고 네. 포인트 되는 건 62평선과 구름대가 두꺼운 구간에서 이틀, 3일, 4일 정도 동안 매도세가 좀 나와준 상황이다라고 네.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손절을 고려했다면 이 구간도 매도세가 나올 것을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매도세를
네. 생각을 했으면 여기서 정리를 했을 수도 있는데 정리 안 했기 때문에 62편 돌파까지 기다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차트가 워낙 일봉 단위로 봤을 때 좋아진 차트예요. 62평선이 추세선으로 작동하지만 네. 돌파까지 마무리해주고 52평선 타고 22평선 타고 슬금슬금 계속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평단까지는 좀 많이 남긴 했지만 일단은 단기적인 추세에 올라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타님 거가 상승 추세 단기적인 거에 올라탔다. 그렇죠. 단기 네. 상승 추세에 올라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운 거를 아주 복습을 꼼꼼하게 할 수가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작도 관점에서 본다면 4시간 보행상 이렇게 작은 상승 채널이 유지 중인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평선이나 구름대 관점에서도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네. 전반적으로 정배열 상태를 만들어주고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를 고려를 하실 수가 없는 부분이 평단이 거의 500원대가 넘기 때문에 네. 이 추세가 끝나지 않게 빌면서 계속 홀딩해 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또 볼 수 있는 게 신호등 지표죠. 네. 신호등 지표를 봤을 때 노란색에 있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쵸. 진짜 노란색에 있다니. 그래도 네. 빨간색을 네. 탈출했다의 의의가 굉장히 그렇죠, 크죠. 그렇죠. 빨간색을 탈출했고 사실상 여기 구간도 좀 돌파해줬기 네. 때문에 4시간 봉 단위로 본다면 힘내라 힘 하고 싶네요. 네, 근데 일봉 단위에서는 아직 여기는 네. 좀 기록이 부족해서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지금 슬금슬금 올라와주고 있긴 한 사트이기 때문에 이 선들 있죠. 62평선, 4시간 봉 단위로 62평선이라든지 밴드 1선이라든지 이런 신호등 지표를 활용해서 지지받을 때 좀 추가적인 매수를 받으면서 한 번 더 올라가 준다면 평균 단가도 낮추고 다음 저항선까지도 만났을 때 그때는 좀 익절로 마무리할 수 있게 전화 가져가 보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하나 더 본다면은 지금 아쉬운 부분이 4시간 봉에서 약간의 단풍 신호가 등장해주고 있긴 해요. 그래서 약간의 지금 당장 매수라기보다는 당장은 아주 약간 조정의 시그널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파동에는 어쨌든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좀 잠깐의 조정 정도는 버텨주시고 계속 가져가 보시는 편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빅타임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도 이제 올라타님 질문 볼게요. 울트라는 평단가가 226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울트라 가격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네, 울트라 4.51%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33원인데요. 우리 올라타님 평단가는 226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울트라 코인의 차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울트라 코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 올라타님께서 울트라는 226인데 315원의 절반을 익절했고 절반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나쁘지 않게 당연히 익절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이런 네. 식으로 일봉 단위로 엄청난 거래량과 동반해서 꼬리까지 길게 달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아마 여기서 아까 봤던 네. 코인이 이제 빅타임이었죠. 빅타임 같은 경우 이런 펌핑이 나오진 않고 슬금슬금 올라가지고 있죠. 슬금슬금 올라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좀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쐐기 돌파해주고 펌핑이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물량을 받았던 사람들 여기서 이미 매도가 한번 나와줬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일단 절반은 팔았고 나머지를 홀딩 중인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 관점에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4시간 봉 단위로도 분명히 상승 추세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보면은 추세선을 조금 이탈하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은 네. 일단은 근데 저점을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사실 절반을 익절을 마무리하셨으면은 네. 아마 이렇게 추세가 바뀌는 지점에는 마무리를 정리하시는 편이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물론 한 번 더 펌핑의 기회는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 구간이기도 하고 일단 보게 되면은 네. 제가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이미 수익 실현도 한 차트인데 우선 차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22평선을 타고 한 번 더 이 62평을 돌파해주는 트라이를 해주느냐 아니면 맞고 빠져버리게 되느냐를 보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올라타 님이 입장이라면은 네. 여기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빠질 것 같을 때 정리를 마무리하고 돌파하면 계속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올라타님을 위해서 전략 세워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름구름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세타퓨엘 평단 139원입니다. 익절할 수 있을까요?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세타퓨엘 가격 먼저 볼게요.
네, 세타퓨엘 2.96% 하락하고 있습니다. 131원이고요. 지금은 이제 구름구름님께서 평단가는 139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요거 세타퓨엘 익절할 수 있는 가격까지 올라올지 빠르게 한 번만 짚어주시겠어요? 네,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승 추세에서 하단부에서 걸쳐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네. 마감까지는 11시간 정도 남긴 했는데 지금 일단은 이탈을 마감만 된다면 이탈했다고 무방하기 때문에 이탈을 이탈 마감이 된다면은 일단 124원의 손절을 빠르게 걸어주시는 편이 확실하다고 보여지긴 해요. 왜냐하면 상승 추세에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지선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상승 추세선에서 지지선에서 반등이 실패하고 빠져버리는 게 확정되는 캔들이기 때문에 124원 구간에서는 반등이 실패할 경우 손절을 마무리까지 가져가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좋은 경우의 수는 이제 이따 11시 발표와 더불어서 장달의 양봉으로 이 캔들 자체가 반등에 성공한 캔들로 마무리가 되고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가 아마 139원쯤 될 거예요. 아마 좀 더 밑에 구간일 수도 있는데 이 구간에 저항 맞고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여기서는 그냥 바로 잘라버리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139원을 돌파하고 지지받는다면 이 구간부터는 매도할 이유가 없어지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격대가 이제 갖고 계신 가격대가 갈림길에 있는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하고 지지받는 자리, 그러니까 돌파를 하고 약수익권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조금 더 상황을 보신 후에 진입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호등 지표까지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이제 개구리 신호가 등장해주고 있긴 해요. 물론 이 개구리 신호 자체가 돌파한 차트는 아니기 때문에 좋은 아직은 가능성이 완벽한 반등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상황을 보면 좋을 것 같고 톡방에서 조금 더 상황에 따라 실시간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봐주시고 계시니까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코인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차트 먼저 싹 한번 볼까요? 어떤 건가요? 사실 이 차트입니다. 많이 본 차트일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요.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바로 가격 보러 가겠습니다.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네. 그러면 우리 이더리움 가격 보러 가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0.04% 상승하고 있습니다. 531만 8천 원의 가격인데요. 어떤 이유로 이더리움을 가지고 오셨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제가 여러 알트코인들을 계속 봤죠. 근데 좀 뭐가 많은데 이제 너무 많네요. 하나씩 찝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국내 거래소에 있는 현물 원화 기준의 차트들을 쫙 봤고 신호등 지표를 대입해서 다 봤어요. 근데 이제 전에 했던 니어 프로토콜을 제외하고 니어 프로토콜을 계속 좋더라고요. 니어 프로토콜을 제외하고 초록색 구간에 있고 6시간 봉, 4시간 봉 단위로 초록색에 있는 구간, 그러니까 신호등 지표에 초록색에 있는 구간이 이더리움밖에 없더라고요. 비트코인 아니면.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봉 단위로 보게 된다면은 일봉 단위로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초록색 구간 위에 구간에 있다는 걸 해서 명확한 상승 추세에 있는 코인인 걸 확인이 됐고요. 6시간 봉도 확인해 봤을 때 6시간 봉에서도 현재 거의 6시간 봉에서도 거의 현재 초록색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고 응축 걸린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4시간 봉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구름대 지지를 받아주면서 초록색 구간에서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일봉 단위로 본 이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폭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들이 저점에서 반등하는 거는 물론 놓칠 수 있겠지만은 상승 추세에 있는 코인 중에 가장 폭발 가능성이 높은 건 이더리움이다 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가지고 오셨군요.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지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우리 코즈부 투데이 2부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설명도 해주시고 또 전략까지 세워주셔서 티라노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이 끝나셔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미처 봐드리지 못한 코인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번 우리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녁 7시 그리고 저녁 9시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꼭 본방사수 하시면서 저희랑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고민 해결은 티라노 사단과 함께 내일도 본방사수 네. 구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요.